여러분, 딱따구리가 나무를 한번 쪼을 때 말이죠. 머리가 받는 힘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자그마치 1200g. 이게 중력의 1200배에 달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아니,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인간은 고작 60에서 100g 정도의 충격만 받아도 바로 뇌진탕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딱따구리는요. 이것보다 무려 15배나 더 센 충격을 그것도 하루에 10,000번 넘게 견뎌낸다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가 바로 이 딱따구리의 역설입니다. 보통 우리는 딱따구리 머리가 충격을 싹 흡수하는 완벽한 헬멧일 거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근데 진실은 어쩌면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헬멧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망치로 쓴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그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딱따구리 머리는 자연이 만든 최고의 충격 흡수 장치다. 뭐 이런 신화 같은 이야기 말이에요. 아마 교과서나 다큐멘터리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이마에 있는 스펀지 같은 뼈가 쿠션 역할을 하고 또 엄청나게 긴 혀가 두개골을 안전벨트처럼 싹 감싸서 뇌를 지켜주고 마지막으로 강력한 목 근육이 남은 충격을 싹 분산시킨다. 이런 이론이잖아요. 와, 듣기만 하면 정말 완벽한 헬멧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되게 심오한 질문 하나가 딱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이 완벽해 보이는 설계 안에 사실은 치명적인 모순이 숨어 있다면요. 그럼 어떨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망치의 목적은 힘을 전달하는 건데 왜 그 망치가 스스로 힘을 흡수하려고 하겠냐는 거죠. 이건 뭐 충격 흡수 기능이 달린 물렁물렁한 망치로 못을 박으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만약에 딱따구리 머리가 충격을 흡수해버리면 정작 나무를 뚫는 데 써야 할 에너지가 다 어디론가 새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새는 그냥 헛수고만 하는 셈이죠.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효율 떨어지는 말 그대로 나쁜 망치인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바로 이 단단한 망치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요. 딱따구리 머리는 충격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단단하고 견고한 망치가 돼서 모든 힘을 오로지 나무에만 집중시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단단한 망치 이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흥미로운 증거들을 보면서 자연의 진짜 엔지니어링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샘 반 바센버그라는 연구팀이 이 가설을 증명하려고 진짜 기발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뭐냐면 딱따구리 불이랑 머리에 아주 작은 마커를 딱 붙인 다음에요. 이걸 초당 4,000프레임으로 찍을 수 있는 초고속 카메라로 그 움직임을 하나하나 다 잡아낸 거죠. 결과는요. 정말 놀랐습니다. 만약에 충격 흡수가 됐다면 부리가 먼저 멈추고 머리가 살짝 나중에 멈추는 뭐랄까 약간 찌그러지는 듯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영상 분석 결과를 보니까 부리랑 두개골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동시에 딱 멈추는 겁니다. 이게 바로 머리가 그냥 하나의 단단한 망치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알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에요. 보세요. 스펀지 뼈는 쿠션이 아니었어요. 그냥 충격을 넓게 퍼뜨려주는 역할이었고요. 혀, 그러니까 설골은 충격 흡수? 아니요. 머리를 꽉 잡아주는 안전벨트였던 거죠. 심지어 목 근육은요. 충격을 흡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쪼는 힘을 더 파워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와, 진짜 반전이죠? 아니, 그럼 대체 딱따구리는 뇌를 어떻게 보호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어떤 장치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겹으로 된 시스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새의 작은 크기, 그 자체입니다. 이거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파리가 전속력으로 유리창에 꽝 하고 부딪혀도 멀쩡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똑같은 충격을 받아도 받는 스트레스는 확 줄어들거든요. 딱따구리 뇌가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받는 충격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힘을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위아래 길이가 살짝 다른 비대칭 부리가 충격 방향을 뇌 쪽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고요. 아까 말했던 그 안전벨트 혀는 아주 미세한 2차 진동까지 싹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시너지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딱따구리 이야기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흥미진진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왜냐고요? 바로 아주 충격적인 뇌 스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혹시 타우 단백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 뇌에서는 이 단백질이 막 뭉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뇌 손상 신호거든요.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격한 운동을 하는 미식축구 선수들한테서 나타나는 만성 외상성 뇌병증 CTE 같은 병의 아주 특징적인 징후예요. 그런데 말이죠. 2018년에 과학자들이 딱따구리 뇌를 분석하다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연구 대상이었던 딱따구리들 중 무려 80%의 뇌에서 이 타우 단백질 덩어지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나무를 쪼지 않는 다른 새들한테서는 이게 전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 결과를 딱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이 다 틀렸던 건가? 딱따구리는 사실 매일매일 뇌 손상을 입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완전 역설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어쩌면 이 뇌 손상의 증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장 진화된 형태의 보호장치일 수도 있다는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바로 보호타오라는 가설인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병의 신호인 이 타오 단백질이 딱따구리한테는 정반대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충격이 왔을 때 뇌세포가 찌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일종의 특수한 강화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연구를 한 피터 커밍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오래된 딱따구리 화석이 2500만 년 전 것이다. 만약 나무 쪼는 게 뇌 손상을 일으켰다면 어떻게 2500만 년 동안이나 이 행동을 계속할 수 있었겠는가?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이죠. 매일 뇌 손상을 입으면서 이렇게 오래 살아남는 종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타우 단백질은 손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정말 놀라운 적응의 결과라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이겠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딱따구리 머리는 충격 흡수 헬멧이 아니라 단단하고 효율적인 망치다. 둘째, 뇌를 보호하는 가장 큰 비결은 바로 작은 크기다. 셋째, 여러 보호장치가 하나의 시스템처럼 완벽한 시너지를 낸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놀라운 반전이죠. 뇌 손상의 증거로 보였던 타우 단백질이 어쩌면 딱따구리만의 독특한 진화적 슈퍼 파워일지도 모른다는 것.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 인류가 겪는 뇌 손상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이 작은 딱따구리의 머릿속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자연은 정말 우리가 아직 알아가야 할 신비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